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대체 마석을 거기다 왜 썼을까를 우린 이해를 해야 돼. 역사는 뭐예요? 과거와의 대화잖아.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마석은 아까 그 천재 내가 그 얘기 왜 했겠어? 백미 어쩌고 하면서 천재 이런 얘기를 했잖아. 마석이 원래 뭐 하던 인간이냐면은 제갈량하고 밤새 전략회의하고 아유 그냥 막 술술 외웠대 병법서를 마석이.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중국 지도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여기 형주 땅에서 지금 익주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이 형주파야 제갈량하고 마석은.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마석은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그러니까 제갈량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후계자면서도 어떤 그 자기 세력인 거야. 자기 어떻게 보면 라인인 거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문어하늘을 막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야전형이 있고 행정형이 있다 그랬잖아. 리더를 이제 맥락적으로 구분하면 지금 그냥 이 팩트만 봤을 때 결국에는 목표 달성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아까 장압, 왕평 이런 사람들이잖아. 아까 장압은 뭐라 그랬어? 백전노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때 그 흑백요리사 그 이거 맥락적 리더십 할 때 이 야전지휘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경험이라 그랬잖아. 제갈공명은 마수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실전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안 친 실수를 한 거야. 그때 실제로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밑에 이제 그 유명한 장수들이 위연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삼국지 편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위연하고 오위라고 있어. 유비가 또 아꼈던 장수 중에 오위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런 좀 경험 있는 장수들을 가정 땅에다 배치를 하라고 조언을 했어. 근데 이제 말을 안 듣고 마속을 넣은 거죠. 즉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라인에 넣었으니 이길 리가 있나. 내가 여기 비슷한 일화를 하나 더 얘기하고 마속 얘기를 마칠 건데 이번에는 이제 사마천 사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아주 그냥 옛날 얘기다. 사마천 사기 연파 인상열전이라고 있어요. 조나라에 조사라는 명장이 있었어. 조사 이름이 조사야. 그래서 조나라의 조사 외우기 쉽잖아.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진나라가 있었고 우리 그 사마천 사기에서 진나라라는 이름이 나오면 보통 얘들이 남의 나라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내가 이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다 내 말대로 하면 돼. 아무튼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지. 얘가 꼭 괴롭힌다고. 근데 여기 명장이 있잖아.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있으면 일본 애들이 못 들어오듯이. 근데 이제 조사한테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조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렇지, 조괄. 이름도 뭔가 조괄. 뭐 욕 같은데? 방금 마속이처럼 크게 저기 이제 병법 얘기하기 좋아하고. 와, 막 그치, 병법서를 막 외우고 댕기고 아주 그냥 막 자기는 빨리 저기 커갖고 전쟁터 나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던 아이야. 그러니까 조사가 얘를 딱 보더니 엄마는 좋아했지. 아들이 똑똑하니까. 야, 이거 나라 말아먹을 놈이네? 이렇게 하신 거야. 해안이 있었던 거. 야, 너는 장수하면 안 돼. 그래갖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는 이제 와이프가 임종 직전에 와이프한테 딱 그 말을 남겨요. 저놈의 새끼가 장군을 한다 그러면은 애미인 당신이 뜯어 말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야. 그래갖고 어머니가 아내죠. 아내가 알겠다고. 그 말 꼭 명심하겠다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조사는 이제 조나라에서는 명장이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좀 전에 괴롭힌다고 했죠. 백기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백기 장군. 이것도 그죠? 중국 역사 아는 분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백만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 고대의 백만대군을 이끌고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연파라는 장군이 조사 다음에 연파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연파도 유능했던 거야. 그래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딱 대치를 합니다. 딱 봤더니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 저기 식구들도 요 정도는 돼요. 내가 뭐라 전쟁은 속결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조나라 당시 거점들이 좀 험준했나 봐. 그리고 이제 100만이면 또 보급로가 길죠.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대군을 이끌고 오면은 그냥 못 싸우게 하면 돼. 그래서 질질 또 끄는 거야.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질질 끄는 거야. 그러니까 백개가 난리가 어떡하지? 막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조금만 더 있으면 이길 것 같아. 지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아. 근데 우리 손자가 뭐라 그랬어? 현장에 있는 장수한테 참견하지 말라 그랬지. 군주는. 참견을 해요. 연파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순신 때처럼 조정해서 저기 또 말 안 듣는다 또 나가서 안 싸우고 저기 겁쟁이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아. 그러니까 전쟁사를 배워야 돼. 똑같잖아 임진왜란 때랑. 아무튼 그래갖고 겁쟁이다 해갖고 연파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파지게 돼요. 와, 똑같네 진짜. 똑같아. 파지게 돼.
삥 하고 날아갔어. 그럼 내가 아까 조갈 얘기를 왜 했겠어? 야 호랑이 자식이 어떻게 어? 제가 평소에 얘기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놈이 내가 볼 땐 총사령관이 될 놈이야. 그 옛날에는 과거라는 게 없어요. 다 천거 내지는 지 아빠가 또 그거면은 거기 가는 거야. 그냥 이제 그 조갈이 근데 보통 좀 무서워서 좀 안 갈 수도 있어. 왜냐면 전장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 신났어. 드디어 내가 이 꿈을 가는 거야. 엄마가 자식한테 말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조사 양반이 저놈 새끼 저 장군 시키지 말라고 하고 유언으로 내리고 가셨다. 그럼 왕이 듣냐 이거? 안 듣지. 이게 왕이 들으면 이 얘기가 오늘 안 나왔겠지. 그래서 조갈이 총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 40만 대군이 생매장을 당합니다. 40만 대군이 그냥 몰살을 했다고. 1만 명만 몰살을 해도 난리인데 40만 명이 조갈도 얻어 죽어. 같이 죽어. 그게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장평에서 싸웠다 그래서 장평대전이에요.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 얼마 전에 유적이 발굴이 됐거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마천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게 이제 장편대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방금 마속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오히려 마속이는 다행이야. 제갈량이 똑똑해서 수습을 잘해갖고 나왔거든. 이제 왜냐면은 그때 이제 왕평을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마속은 그러고 되고 왕평이 거기서 장압이 딱 백전노장이잖아. 그러니까 왕평 이제 진영을 막 산에서 봤을 거 아니야. 막 철저한 거야. 그놈이 막 왕평은 딱 그래. 여기 아직 가면 안 되겠다. 복병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촉이 돌아갈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래서 혼자만 계급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몰살 당할 뻔한 걸 왕평이 살렸다 이거. 그때 내가 너무 막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걔가 그래서 뭘 잘한 건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네, 아무튼 그래갖고 왕평은 그때 이제 진급을 하고 제갈공명은 3계급이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난 외우진 않아 그런 사람들. 2명이서 마속하고 함께 이제 처형을 당해. 걔들은 뭔죄야, 그지? 그래서 좋은 사령관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제갈공명은 법가라는 건 확실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제갈량이 마속을 죽이고 자기 계급까지 이 강등을 시킨 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수완을 보인 거예요. 왠지 알아? 마속을 여기다가 기용을 한 거는 제갈량의 전적인 개인적인 판단이잖아. 모든 사람이 말리는 거를 제갈량은 넣은 거야. 심지어 정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유비가 죽기 전에 마속은 말만 없어고 행실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으니 곁에 두고 꼭 쓰려면 쓰되 중용하지 말라고 하고 죽어. 도대체 그런 기록이 굳이 한 사람은 그런 기록이 정사에 남아있을 정도니까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봐. 선대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걸 어기면서까지 자기 정치적 판단 내지는 그 전략적 판단으로 기용을 한 건데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장군들도 말렸잖아.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나를 강등을 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갈공명이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 그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전쟁이나 이런 나는 그렇게 봐요. 제갈량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꽤 뛰어났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얘기했지. 행정형 관료라고. 행정형 관료들은 고지식하고 그죠? 남의 말도 안 들어 잘. 근데 이 전술적 판단이 떨어졌던 거야. 실제로 마속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냐면은 근데 제갈량이 진짜 아꼈대. 우리가 이 북벌을 하기 전에 이제 후미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남만정벌이라는 게 또 있어. 삼국지 보면 맹획 장군 이런 거 기억나. 추경부인 말이었고 등갑병 나오고 7종7금. 그치 7종 7금의 그 계책을 낸 게 마속이야. 그러니까 항상 곁에 두고 계책을 논의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7종 7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삼국지라는 정사에 나오는 기록은 아니고 후에 이제 후한성가 그런 데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근데 이제 공심이상이라는 한자가 있어. 공심 말 그대로 마음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병력으로 잡아서 무력으로 해봐야 안 따른다. 마음으로 안 따른다. 그래서 마속이 뭐라 그러냐면은 공심이란 말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갈량한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내 라인인데 똑똑하고 실제로 그래서 제갈량의 가장 군사적으로 큰 업적이 남만 정벌이잖아. 기록에 보면은 남만을 정벌하고 몇 년이 이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북벌을 하러 가거든. 그러니까 그 전공을 인정받아서 제갈공명이 야 이거 아무리 제1 권력이라도 지 멋대로 군을 일으켜갖고 막 가겠어? 이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정당성이 생기는 거지.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갈량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줬던 게 마속이다. 그러니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자기의 후사,
내지는 자기 라인을 정치적으로 하나 딱 제대로 만들려면은 이 최대의 업적을 하나 만들어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네. 하지만 피터 드러커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이 누구라 그랬어요? 조지 마셜이라고 그랬죠. 자, 제갈량이 실수한 건 뭐야 그러면? 조지 마셜은 피터 드러커가 그럼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느냐? 사람을 쓸 때는 무조건 장점만 보고 써야 돼. 그 사람의 강점.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상 거의 볼 필요가 없는. 마속은 강점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배정된 거야. 적어도 내가 볼 땐 그래. 물론 똑똑하고 어쩌고 했지만 그때 유능하고 위원은 내가 아까 위원 얘기했잖아요. 내가 위원 얘기만 하고 잠깐 끝낼게. 위원이 유비가 진짜 아꼈던 사람이야. 우리가 그 삼국지 연희 보면은 막 반고래 제갈량이 무슨 반고래상 어쩌고 해가지고 좀 약간 이상하게 나오잖아. 근데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비가 진짜 똑똑한 게 항장 출신이야. 이 사람도.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능한 놈들은 다 대부분 항장이야. 황충도 항장이야. 그래서 유비가 진짜 대단한 게 유비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이제 제갈공명이잖아. 유비가 이 형주 땅에까지 있을 때는 얘네들이 중용이 돼. 근데 유비가 이 입축이라고 그러죠. 이 입주 땅을 정벌하러 갔을 때 이들 중에 하나라도 가는 거 있어? 처음에 선발 때 아무도 안 가잖아. 황충, 법정, 방통, 위원 이런 사람들이 간단 말이야. 즉 뭐야? 유비는 이미 이 촉의 황자가 되기 전부터 대국적인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이 라인만 계속 이 라인만 그냥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뭔 공적이 어딨어. 맨날 전쟁하면 지고 그렇잖아. 실제로 들어가서 가장 물론 이제 나중에 2차로 올 때는 제갈공명하고 장비가 와서 좀 공을 그때 얘기했잖아. 제갈공명 보급당도 하고 장비 실제로 공훈을 세워. 장비는 실제로 관우보다도 사실상 대장군으로서의 능력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유비가 진짜 아꼈던 사람이 황충하고 위원이야. 그래서 정군산이라 그래갖고 정군산 전투에서 이 위나라 최고의 사령관인 그 사위원을 잡아 죽이는 게 황충이야. 근데 아무튼 황충이 그래서 정군산 전투도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한중 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입촉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이때는 제갈량이 이제 1인자가 아니고 아직 유비 살아있을 때 여기 이제 태수를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이 위나라 접경. 아까도 한중 위에 바로 이렇게 막 있었잖아. 요거를 태수를 위원한테 맡겨요 원래. 다 장비가 될 줄 알았어. 호영호제 하던 사람들이 다 우리 생사고락을 같이 해갖고 여기까지 지금 이제 유비가 완전 이제 한중왕이 돼가지고 여기 왕까지 돼가지고 이제 위나라와의 격전만 남았구나 해갖고 장비 장군이 가겠구나 했는데 여기다 위원 이 어떻게 보면 항장인 위원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용인술이 아니야 이거. 그 정도로 유비한테 신임을 받던 사람인데 위원이 제갈량한테 뭐라 그랬냐? 저는 꽉 막혀갖고 급쟁이 나를 제대로 1도 쓰지 못한다 이랬어. 이게 진짜 고려해봐야 될 문제야. 마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비는 위원을 그러니까 본인은 유비 세대에서는 쓰임을 잘 당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항장이 할 수 있는 건 공적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유비가 이 입촉할 때 그리고 이릉대전까지도 공을 세운 거는 다 장비는 죽어요. 술 처먹고 부하들 목 잘려갖고 황충, 위원 다 이런 사람들. 제갈공명은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한 거야. 물론 나는 그 사람의 이제 물론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오늘은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 제갈공명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까 조지 마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강점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꼭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갈량은 내가 볼 때는 유비만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게 결국 제갈량의 그 일생의 대업을 망친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치. 만약에 제갈공명이 조지 마셜과 같은 행정 쪽에 더 유능한 관료라고 하면은 조지 마셜이 100번 뛰어난 사람이지 군사적으로만 보면. 조지 패튼을 기용해가지고 승리로 이끌었잖아. 왜 현장을 가냐고. 왜 가? 그 실제로 영안 탁구라고 그러거든? 유비 죽을 때 탁구 대신이 다 제갈량만 생각하는데 제갈량하고 이염이라고 있어. 이염. 사실 제갈공명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그냥 내정만 해. 이염은 군사해. 근데 사실상 유비가 맡긴 그 인재를 보는 용인술이라면 얘가 가야지 얘가. 제가参谋총장으로. 그치 얘가 가고 얘는 뭐 취급하면 되잖아. 안에서 원래 잘하던 거 옛날에 초한지 소하처럼 보급하고 하면 되잖아. 왜 지가 이제 다 헤쳐먹은 거야. 헤쳐먹다가 이염하고도 사이 틀어져가지고. 네 아무튼. 처먹었대. 그래서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용인술에서도 항상 사람을 어떤 그런 정치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 맞는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가 기용을 했어야 한다 제갈공명은.